네, 안녕하세요. 진로 레시피의 황진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성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신태입니다. 네, 이게 이제는 뭐 다 익숙해져가지고 제가 아직 소개 멘트를 날리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이제 적재적소에 치고 들어오는. 또 저희의 소개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름만 얘기하면 누구나 알만하다라는 전제를 깔고 네, 이름만 짧게 네, 얘기합니다. 창피하다는 생각이 네이버에 저희 이름 쳐보시면 네. 나옵니다. 오늘 미래의 직업 세계에서 소개시켜드릴 직업은 생소하시겠지만 의료 일러스트레이터입니다. 의료 일러스트레이터라는 직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의료에 관련된 거다 보니까 의료 관련해서 지금 현 시국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 메르스 관련해서 메르스에 관한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메르스가 요즘 좀 최고 이슈긴 하죠. 그러니까 뭐 다들 이거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건강하신지 우선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요즘 뭐 어제까지만 해도 기사를 보면 진정세 괜찮다, 이제까지 뭐 며칠만 더 나오면 이제 진정되었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오긴 했었는데 오늘 또 환자가 한 명이 또 발생돼서 큰 또 기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보면 이제 뭐 진정 국면이 되었는지 해서 지하철이나 이제 거리에서 마스크를 하신 분들이 많이 줄기는 했지만 아직 단정하기 이른 것 같습니다. 오늘 기사를 봐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 진로 레시피를 들으시는 모든 가정이 우선은 먼저 다 건강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현재 가족이나 뭐 관련하여 또 자가 격리 및 격리되신 분의 뭐 가족이나 친지 그런 분들을 저희 진로 레시피에서는 진정으로 응원하면서 우선 방송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다행스러운 건 그래도 지금 환자가 한두 명씩 늘어나고는 있지만 확실히 이제 좀 안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그렇죠, 거는 뭐 여러 그렇죠. 전문가들이 네. 말씀하시니까 좀 안심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그렇죠. 저희가 오늘 그러니까 메르스로 인해서 요즘 최근 들어서 이제 의료나 보건 이쪽에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지시게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뭐 거의 문외한인데 뭐 이것저것 이제 들으면서 이 호흡기 질병이 무엇인지 뭐 요즘 들어서 이제 메르스에 대해서 이제 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게 됐을 텐데요. 이제 특히 이제 공중보건의 중요성 뭐 이런 거 지금 많이 기사가 되고 있고, 주치 제도가 시급히 한국에 들어와야 되지 않나 뭐 이런 기사들도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막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나라고 하는 이제 기사들도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저희 한국에서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거는 그렇죠. 의견들은 많지만 그것도 와닿지가 않잖아요. 어떤 해외 사례, 좋은 그렇죠. 의료 시스템이 있으면 해외 사례 하나만 그렇죠. 소개해 주세요. 그러니까 주치 제도가 있는 나라로는 이제 독일이 이제 요즘 이제 회자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3년간 독일의 경우는 3명의 메르스 환자가 입국이 있었대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명이 입국해가지고 지금 182명이 전염된 상태로 되어 있는데,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3명이 3년간 입국을 했지만 확진자는 없었다라는, 우리 또 숫자가 보여주는 그런 게 있었겠죠. 이게 이제 독일에서 보여지는 사례고요. 그래서 그런 건 독일은 왜 이런 걸 어떻게 3명이나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곱하기를 한다 그러면 182명 곱하기 3을 해야 되는. 얼마죠, 진규 씨? 공대 출신. 180 곱하기 3.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독일은 왜 이렇고 우리나라는 왜 이제 확진자가 생겼나라고 하는 부분인데, 독일은 주치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막지 않았나라고 맞아요. 얘기를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치 제도는 그럼 과연 뭐냐라고 이제 물으시는 건데, 주치,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전담하고 있는 이제 의사라는 개념인데, 환자가 이제 병원이나 전문의를 만나면, 그러니까 독일의 경우입니다. 환자가 전문의나 병원에 가려고 하면, 이제 병원은 여기서는 좀 대형 병원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 전문의는 환자의 주치의 이름과 그리고 출신 지역,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서 오셨어요? 뭐 이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문의는 그 이제 받은 이제 연락처나 이런 걸 가지고 주치의에게 환자에 대한 의문점과 진료 상태를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1차 정보가 있는 상태에서 전문의가 다시 확인하면서 그 치료 방법을 이제 체크한다는 그런 제도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 주치 제도를 지정해야만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그리고 이제 지금 설명드렸지만 주치의를 통해서만 전문의를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저희처럼,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큰 병원들이 워낙 뭐 현대화되어 있고 뭐 최신 기술과 최신 의료 서비스 뭐 이런 게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을 좀 신뢰하시긴 하는데, 저희처럼 바로 뭐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 가는 게 아니라 주치의를 통해서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전문의를 만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합니다. 아까 민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좀 안 좋은 사건이 터짐으로 인해서 의료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되신 거잖아요. 새롭게 아시게 된 거잖아요. 그만큼 사실 우리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의료라는 게 우리 삶에 아주 밀접적으로 정말 관련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사실 또 워낙 전문적인 영역이다 보니까 사실 좀 알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내가 어디 그렇죠. 아파서 가서
의사와 얘기를 하더라도 사실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만큼 의료라는 게 워낙 중요하지만 그만큼 또 전문적이라서 우리가 알기 힘든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렇죠. 그 갭을 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제도나 뭐 직업들이 생겨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저희 미래의 그 직업 세계에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의료 일러스트레이터라고 하는 직업입니다. 많이 생소하실 거예요. 의료는 뭐고 일러스트레이터는 이게 좀 어울리지 않는 단어 조합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일러스트레이터는 디자이너들 분들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뭐 생소하시겠지만 1400년대 이전부터 이미 널리 활용되고 있었던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정식 직업으로는 1890년대 후반 맥스 브래들리라고 하는 분이 미국 존스 홉킨스 의대 의료 일러스트레이터로 고용된 이후부터 활성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학이고요. 일러스트레이터는 이제 뭐 말 그대로 그림을 그리는 디자이너. 거예요. 그렇죠. 근데 디자이너. 사실상 제가 보니까 좀 더 무게 중심은 일러스트레이터에 그렇죠. 무게 중심 실리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대신 영역이 의료라는 좀 특화된.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그 주치 제도랑 좀 연관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병원에 가서 이제 설명드릴 때 이제 소아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기 있는 소아과 선생님들이 대부분 뭐 아이의 병을 빨리 낫게 하시는 분보다 설명 잘해주시는 분들이 또 인기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환자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이제 어떤 일러스트레이터가 활용이 되면 더 이해도 쉽고 자기 기록도 보기가 편하고 개인이나 가족 병력을 이제 다 쫓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많은 수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되는 미래의 직업입니다. 말하자면 그런 거네요. 이제 의학이라는 게 되게 진입 장벽이 높고 전문 용어다 보니까 그거를 영상이나 그림을 통해서 대중이 알기 쉬운 대중의 그렇죠. 언어로서 전달해주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거죠. 만약에 뭐 성찬 씨가 뭐 이제 어디에 뭐 병이 있어요라고 하면 이제 MRI를 하고 나서 자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하잖아요. 솔직히 근데 저희는 뭘 볼 수가 없어요. 안 다 꼬매. 보입니다. 까맣죠. 근데 뭐 의사 선생님 중에 좀 바쁘신 분들은 여기 보이시죠?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 같은 경우도 커뮤니케이션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부분을 색칠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3D 처리해가지고 두두두두 돌리면서 아 여기서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확장되고 있고 이 병이 잘못되면 뭐 단추를 누르면서 이렇게 전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기를 이렇게 절제하거나 이걸 그림으로 설명하는 걸 만드는 분들입니다. 의학적 지식이나 필요한 것들을 이제 대중의 그렇죠. 언어로 그렇죠. 전환시켜 주시는 예, 직업이네요. 과거에는 주로 2D,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엑스레이 사진 뭐 이런 거였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3D를 제작해서 교육 모델로 쓰기도 하고요. 수술 시뮬레이션으로 이제 활용되고 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뭐 의학 관련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막 설명할 때 그렇죠, 3D나 그렇죠. 2D로 막 이게 예, 설명이 예, 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영상 자료나 사진 자료도 그렇죠. 사실상 이분들이 그렇죠. 만든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의료에서 이제 보통 당연히 이제 의료 일러스트레이터니까 의료 부분에서 이제 활용되고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병원에서만 활용되는 게 아니라 제약회사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 약을 먹으면 이렇게 해서 효과가 이렇게 내고 나서 뭐 백혈구 수치가 늘어나고 이걸 갖다가 이제 길게 텍스트화했다면 자 이 약을 먹는 강성찬을 그리고 강성찬이 몸에 폐가 갑자기 뭐 불어나며 뭐 이렇게 그거 갖다 그림으로 다 설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제약업계, 의료 병원 쪽, 모는 쪽에서 뭐 연구소 이런 데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판단됩니다. 의료라는 게 그냥 의사와 환자 간의 그렇죠. 어떤 커뮤니케이션도 있지만 어떤 의학적인 교육이라든가 그렇죠. 아니면 큰 세미나 아니면 회의 등에서도 사실 이런 시청각 자료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만드는 그렇습니다. 분들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대에서 이제 그림 그리시는 때 데스킹할 때 처음에 인체도 해부도를 한번 이제 배운다 그러더라고요. 미대에서도 그런 것처럼 의학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는 분들이 그런 그림도 더 잘 그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미술 플러스 의료에 대한 의학에 대한 약간의 정보가 있는 분들이 특화된 직업이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의학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아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그거를 표현하려고 하면.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 그래서 좀 더 가치가 더 차별화가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들 같은 경우에 평균, 그러니까 보통 직장인들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뭐 보통 직장인 비하 발언이십니까? 좋아, 우리 아무 말도 분명히 못하게 가치 하는데. 있다고 했는데요. 아, 그래봤자 결국 직장인 수준이다. 그러니까 직장인처럼 이렇게 막 일러스트레이터고 이제 예술 같은 거니까 뭐 야근 많고 이러지 않을까라고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거나 이제 좀 판단하신 분들이 있을까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직장인 분들처럼 이렇게 9 to 5다, 9 to 6다라고 이제 그런 식의 직업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 과정 뭘 배우면 되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보통은 의료 사진학, 일러스트레이션, 사진학, 그래픽 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 분야의 4년제 졸업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자격이
그분들이 이제 기본적인 조건이고요. 그러니까 영국 전문 사진학회가 이제 인증한 영국의 경우입니다. 영국 전문 사진학회가 인증한 사진학과의 학사 자격을 이수한 경우에는 견습 의료 사진사로 지원하고 의료 사진사 준석사 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과정이 그러니까 의료 분야로 특화되어 있는 사진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철학적이고 심오한 질문이 하나 남아 있어요. 네네. 예, 얼마 받아요 이 연봉으로? 초임, 그러니까 영국의 기준입니다. 네, 영국 초임, 기준. 초임, 그러니까 초봉. 네. 4년제 졸업하고 이제 들어가는 경우 한 4천에서 한 한국 돈으로 한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 꽤 많이 받네요. 예. 전문직이네 나름.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경력에 따라서는 한 5천만 원에서 한 7천만 원 정도로 이제 환산하면 이거 해야 되겠는데요. 그림 배워가지고 지금이라도 더 느끼잖아요. 제가 그림판은 좀 할 줄 아니까 그걸 어떻게 조금 그 일을 하려고 하면은 예. 어떤 뭐라고 해야 돼 재능이라 그럴까요? 어떤 자질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일을 그렇죠.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거 우선은 이제 일러스트레이터니까 당연히 이제 미술에 대한 그렇죠. 관심이나 디자인 쪽이 우선이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좀 있으시면 좋고요. 특히 이제 뭐 사진 분야, 그래픽 디자인 쪽으로 더 좀 관심이 있으시는 분들한테 학생들한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학에 대한 기본 정보가 있으면 일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에 뭐 생물학 해부학, 생리학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좀 지식이 뒷받침되면 더 좋다. 그래서 이제 의료 일러스트레이터라는 직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저는 이제 이런 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한 4천 5천은 받아야 되겠다. 일단 기본적으로 나는 4천 5천 정도 안 받으면은 삶의 의미도 없고 의욕도 없다. 그 정도 받아야 되겠다 하면 이 직업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미술이나 사진 찍는 거 뭐 어떤 시청각적으로 뭔가를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좋아하고 재능이 있으신 분들은 꼭 내가 순수 예술을 해야 되겠다라고 고집하지 마시고 그 일을 쭉 해 나가면서 아 이런 일도 있다라는 것들을 좀 숙지하고 계시면은 생물학, 해부학 이런 것들을 조금만 공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활용해서 1년에 한 4, 5천 땡길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아까 그 민 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그 반대의 경우처럼 저희 누나도 의대 다녔었는데 되게 힘들어 했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포기하는 친구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아예 포기하지만 그것도 또 배운 것도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걸 이용해서 본인이 또 그림 그리고 시청각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걸 좋아하면은 이 의료 일러스트레이터를 좀 고민해 보시면은 굉장히 좋은 하나의 대안적 진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네네. 생각합니다. 미래의 직업 세계 황진규 강성찬 민신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름 꼭 검색해 보세요.